이어서 이제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분 역시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 유설희 기자, 김진애 전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뭐 이제 대중적으로는 뭐 알쓸신잡 이런데 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와서 이름을 알려진 이제 유명한 건축가죠. 그 1971년도에 서울대 건축학과 입학을 했고 이제 졸업 이후에 이제 MIT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별명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워낙 넘쳐서 이제 김진 에너지 이런 별명이 있고 21대 때 이제 법사위원 했는데 그때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서 김진 에어컨 이런 별명도 시원시원하다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제주 올레길 있잖아요. 그 이름을 김진애 의원이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 올레길이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맞아, 만드는 예. 길이긴 해요. 근데 둘이 친구래요. 김진애 의원이랑 친구여서 김진애 의원이 이름도 지어주고 이제 초기 이사도 지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아까 이제 박진영 씨를 얘기하면서 71년생이라고 했는데 김진애 위원장은 71학번이라고 그러니까 네, 70. 굉장히 연배가 이제 많은 분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서울대 공대의 전설 네. 이렇게도 불린다면서요? 네, 그 전설인 이유가 그 김진애 의원이 서울대공대 입학했을 때 그때 심지어 관악이 있던 때가 아니고 상계동 캠퍼스에 있었던 때래요. 야 진짜 연식이 정말, 오래되셨구나. 예, 정말 그러니까. 옛날인데 네. 그때 전체 학생 중에 여학생이 본인 포함해서 3명밖에 없었대요. 아 네. 전체 중에 전체 중에 3명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남자 화장실도 가고 교수 화장실도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교수님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도 하고 이랬다. 이제 이런 일화가 유명한데 특히 이제 김진애 의원이 막 화장실 남자 화장실 문을 막 발로 차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의원님한테 맞냐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래요. 왜냐면 손으로 문을 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화장실이 더러워서 발로 더러워서. 찼대요. 아 근데 지금 본인이 너무 후회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학생이 사실 3명이나 있었으면 여자 화장실 만들어줘야지. 당연하지. 왜 서울대는 이제 제가 이제 왜 안 만들어줬냐 물어보니까 그때 그거를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난 여자여도 나 남자 화장실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난 패기 넘친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게 너무 두고두고 후회가 되신다고. 아 그렇네. 사실 이분이 이제 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력일 수 있는데 네.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에 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21세기 리더 100인에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리더에 선정된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로 한 말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사회적 위치가 원래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성이었는데 기대를 받는 여성으로 리더로서 선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각별하게 살아갔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만큼 당찬 여성이 아닐까 싶고 저희도 방송을 같이 해봅니다만은 그 아까 이제 화장실 문을 찾다 그랬잖아요. 문만 차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더할 뿐이라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영한 이분이 이제 정말로 대단한 건 비례대표만 국회의원으로 2번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2번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들어오셔서 사실 처음에 들어온 거는 그 승계로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민주당에서 18대 때.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축이나 토목 쪽에 전공을 하셨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당시 이제 4대강 저격수로 이제 그 에너지 본인의 이제 에너지와 네. 어떤 역량을 여기다 완전히 이제 집중시켜서 폭발을 시키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게 정말 4대강 저격수다 이제 이런 타이틀을 별칭이 본인이 붙을 얻게 정도로. 되는 건데 네.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이거를 뭐 전국에 이 주요한 4대 강을 뭐 2년 만에 다 이거를 뭐 작업을 마치겠다라는 굉장히 이제 좀 불안한 계획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또 이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 출마했을 때 전국을 뭐 한반도 운하를 하겠다고 했었고 이게 너무나 이제 말이 안 되는 계획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서 철회는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 본질은 한반도 운하 사업이랑 다르지 않다. 대운하 사업이라 그랬죠. 네, 주변에서. 그거를 네.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박근혜 정부 감사원에서 그 사실을 그렇다. 사실 이게 본질은 이게 한반도 운하 사업이 맞았다라고 이제 말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 당시 또 이제 그 건설사 담합도 되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이제 네. 이 부분도 이제 계속해서 줄기차게 좀 지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죠. 뭐 다 이제 담합이 인정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18대 국회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 김진애 당시 의원이 네, 국회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일할 수가 있냐. 국정감사에서 내가 입찰을 담합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정말 그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여권에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국정이 무슨 개발 회사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이제 그 분노를 좀 토로하신 이제 이런 멘트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위키리크스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이거를 좀 착안을 해서 4대강 리크스라는 홈페이지까지 좀 이제 운영을 하실 정도로 그걸 제보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네, 했었다. 이거에 이제 굉장히 열정을 좀 불태웠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19대에도 이제 연이어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그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을 하면서 아쉽게도 정치를 그 당시 잠시 그랬군요. 쉬셨죠. 네. 네. 다시 유설이 기자한테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전공자가 네네. 정치를 어떤 끈으로 들어왔을까 아직도 이제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데 네. 어떻게 오게 된 거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제 전에 이력을 살펴보면 이제 3본 신도시 그리고 인사동길 이런 이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이름을 좀 알리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치권에는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 기술 건축 문화 선진화 위원장 이름이 너무 긴데. 그때도 위원장을 한번 네. 하셨군요. 근데 네. 이게 이번에 맡게 된 그 위원회랑 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2008년에 이제 아마 그렇구나. 이름이 바뀌었을 거고. 네,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름만 같았고 이제 근데 15년 동안 없어지진 않았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좀 실어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직을 맡았으니까 정치권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좀 제의를 받게 된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애 전 의원이 이제 공사석에서 밝힌 건데 본인이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3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1번은 조선시대 정조, 2번은 김구 선생님, 세 번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에요. 각기 이유가 좀 다른데 그 정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혁 지향적인 인물이었고 그런 정책을 정약용이라든가 정약전 선생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실사구시의 가치를 가장 구현하려고 했던 개혁 군주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정조를 좋아한다라는 거고 실제로 본인 얘기하기를 정조가 꿈에도 나온대요. 오. 그러니까 너무 책도 많이 보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백범일지의 감화를 받은 것도 맞고 결국은 이제 내가 꿈꾸는 나라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그 서사를 연구하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문화력에 대해서 그 어려운 일제 침략기에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굉장히 감명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할 때마다 노무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증거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를 고민할 때 늘 떠올리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장을 나올 때도 그 단일화를 할 때도 다 노무현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게 본인의 설명인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도 출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2번 출마인데 다 이제 뭐 경선에서 졌죠. 그러니까 2012년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논란으로 사퇴를 하면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때 출마를 했지만 이제 박원순 후보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서 당선이 됐고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을 해서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때 이제 박영선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랑 경선에서 지면서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당선된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런 이력을 보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번 내년에 있을 선거에도 지금 물망이 없는데 경향팀 최초로 네. 지금 김진애 우리 위원장님이 출마할 수 있다 여부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네. 출마하실 거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노코멘트. 야 정치인이 노코멘트면 무슨 네. 의미죠? 이거는 뭐 출마 생각 없으면 그냥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니까 저는 이제 뭐 나간다고 봐야죠. 아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론 지상에서도 김진애 위원장 또 재선 의원의 장관급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후보군에 이제 오늘부터 경향TV를 인용해서 넣어주시기를 기자님들께 여론조사에도 좀 말씀을 좀 포함하고, 드리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조금 얘기했지만 어떤 기구고 김진애 위원장 임명의 배경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분야의 건축이 있잖아요. 이제 그 건축 계획을 5년마다 통합적으로 이렇게 조정 심의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또 이제
그 여러 부처마다 정책이 다 다르잖아요. 음. 건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조정하는 어떤 국가 건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전문성이야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또 본인도 뭐 과거 서울시장 출마할 때 인터뷰할 때도 이제 그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좀 밝힌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선배께서 그 정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어떤 실용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는 건데 그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제 그 서울시장 자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민주당 진영에서 시장이 나오면은 좀 뭐 개발보다는 보존 맞아요. 약간 좀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면은 뭐 주로 개발 주도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제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처음에 서울시장 후보 도전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개발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이제 주로 건설사 배만 불리고 뭐 이제 뭐 입찰 과정이나 이제 이런 거에서 뭐 비리가 생기고 뭐 부처 공무원들이 뭐 이득을 챙기고 그러니까 그런 가짜 개발이 있었던 것일 뿐이지 나는 정말 이제 개발이 좋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소셜 믹스도 필요하고 네. 그런 걸 보면 비교적 좀 되게 이제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개발관을 가지고 계셨다고 보였고 그런 게 지금 이제 실용을 좀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그런 국정 운영 기조랑 좀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김진애 그 위원장이 그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본인 책에 이제 상식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은 그 각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 리더십을 평가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젠틀 리더십의 품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팀 리더십이 잘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내각 인사를 잘 발탁하지 못했고 탕평 인사 차원에서 기용한 윤석열과 최재형 등은 국정 혼란을 야기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그 건축위원장의 노무현 정부 때를 이어서 두 번째로 임명한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달리 진취적인 전문가를 활용하는 위원회 활동도 그리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인선을 할 때 김진애 이런 책을 보고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아쉬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에 대한 흠모 그리고 위원회 정치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작동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란 듯이 이재명 정부는 이 사람을 다시 위원장으로 기용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서사와 맥락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시청자들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여하간 이제 유설이 기자는 김진애 위원장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 통화하면서 전반적으로 받은 느낌이 좀 어땠어요? 저는 이게 너무 약간 반했다고 해야 되나? 걸크러쉬? 걸크러쉬? 되게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이다. 예. 방송하는 것처럼 했구나 통화도. 예, 방송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그랬구나.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도 좀 사로잡는 그런 되게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호감이었습니다. 야, 밤 약속도 잡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야 이거 서울시장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후보 캠프 생기면은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뭐 유설이 가는 거 기자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아니 그렇다기보다 이게 기자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는 게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에 아니, 그러니까. 출마 가능성을 있겠죠. 열어두니까 이제 미리미리 네. 많이 만나놔야.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는 굉장히 적지 않게 출연하시고 네. 이름을 알렸는데 최근에 사실은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관심은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번 네. 일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면 좋은 기재가 되니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김진애 위원장이 과거에 이제 4대강 저격수로 활동을 했는데 4대강 저격수 활동을 하면서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다고요. 네, 제가 이제 김진애 의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그때 4대강에 이제 공구라고 한대요. 공사하고 있는 구역을 이제 공구라고 하는데 그게 176개였대요. 근데 이 전체 공구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되는 현장을 다 찾아냈대요.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이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제가 그럼 뭐 MB와 얽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없냐 하니까 이제 4대강 저격수로 활약하기 전에 이미 이제 김진애 의원이 유명한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 서울시장 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도와달라고 접근을 했는데
MB도 접근을 했었대요. 아, 네. 재밌다. 재밌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콜백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야, 꿀한데. 벌써부터 네. 안 아니 맞았어. 그리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라는 어떻게 보면 건설사를 이끈 사람이고 네. 김진애 위원장이 이제 건축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조화나 그리고 미적인 감각을 더 중시하는 분인데 그쵸. 만약에 두 사람이 안 만났지만 만났더라면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 아.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는 되는데 그러게요.